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지치거나 힘들 때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힐링이 됩니다.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 간다면 누구와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걸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소심한 여성이 한국을 혼자와 경험하며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작은 도시 히로사키에 살고 있는 미호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성은 물론이고 동성 친구를 만들기도 힘들었죠. 싫은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런 성격 탓에 가장 친한 친구 메이 한 명을 제외하면 사실 이렇다 할 친구가 없습니다. 메이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이웃집에 살고 학교도 같이 다녔기에 친해졌어요.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은 있었지만 학교가 끝나고는 같이 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간다면 또 혼자가 될 것은 분명하기에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외로 말고 일본을 여행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일본에서 여행한다면 제 상태에서 의미가 없을 거라 판단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강하게 의사 표현을 했죠. 부모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저희 모습을 처음 보시더니 그럼 여행 기간 중에 연락을 자주 하는 걸로 합의를 받고 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에 홀로 있는 게 익숙했고 그랬기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빠졌던 건 한국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알게 된 건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학교에서 한때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학교 내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여 저도 궁금해서 집에서 와서 보고 너무 재밌어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불시착을 시작으로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지금까지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친밀감이 생겼고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혼자 한국 여행을 한다는 것에 걱정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뉴스에서는 한국이 일본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혼자 여행했다가 누군가가 해코지라도 한다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해내지 못한다면 내성적인 성격을 평생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혼자 여행해도 괜찮다는 글도 많이 보았고 한국 치안은 일본만큼 안전하다고 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한국 여행을 계획을 짜며 부푼 기대를 안고 여행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국으로 가는 날이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죠. 한국의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공항은 무척이나 좋았고 사람들도 깔끔했어요. 그렇게 서울로 이동을 하여 서울에서 일주일 정도 여행 계획을 짜고 먼저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푼 뒤에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명동이라는 곳입니다. 명동은 외국인한테는 가야 하는 필수 코스로 거기에는 드라마에서 보던 간식들을 팔고 있었죠. 맛있는 한식도 먹고 사람들도 구경하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죠. 서울 온 지 4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길을 걷고 있다가 배가 고파서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가방에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제가 안절부절하지 못하자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지갑이 없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몸짓을 해서 표현을 같이 했죠. 분명 숙소에서 나올 때는 들고 나와서 커피도 마셨거든요. 그 안에는 많은 돈이 같이 들어있었기에 없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울고 있는 걸 보자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지갑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어디 들렸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먹으러 카페에 들렀다고 말했죠. 카페 위치를 물어보고 알려주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행히 카페에 지갑이 있다며 저에게 카페에 다시 가보라고 말했어요. 다시 와서 계산을 하겠다고 말한 뒤에 빠르게 가서 지갑을 찾았어요. 정신없이 행동해서 몰랐는데 그 음식점 주인 아주머니는 음식값도 계산 안 받고 절 보내주고 거기다가 지갑도 찾아주다니 너무나 감사했죠. 바로 음식점으로 가서 제가 먹은 음식들을 계산하고 사례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사례는 괜찮다며 음식값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아니었어도 지갑은 찾았을 거라며 한국에 여행 와서 곤란했을 텐데 빨리 찾아서 다행이라며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어하는 느낌을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만나는 한국인마다 친절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무표정으로 빠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무서운 감정이 들었거든요. 지갑 사건 이후로 저는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모를 때는 물어봐야겠다고요. 처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젊은 남성분에게 내가 가는 목적지를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어봤고 그 남성분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그건 바로 번역기였어요. 제가 일본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번역 앱으로 보여줬어요. 일본 사람도 한국인을 바로 구별할 수 있기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있던 그 남성도 저와 이야기할 때는 웃으면서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멍하니 있으니 그 남성분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길 안내를 해주겠다며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날 하루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좋아 하루 종일 길을 물어보며 없는 목적지를 만들어 이동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손짓 발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번역기를 사용하여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만났어요. 분명 바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단 한 명도 무시하지 않고 절 도와주기 위해 길 안내를 설명해주는 모습에 이제는 나도 용기를 내어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처음에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을 했지만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버스터미널을 가서 모르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서울만 알고 부산하고 제주도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세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 중에 가장 빠른 버스편으로 탑승을 했고 저는 대전이라는 도시로 이동했어요. 대전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한국의 중앙에 있는 지역이라는 소리를 나중에 알았어요.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풍경들을 보니 참 아름답더군요. 2시간 정도를 버스 타고 내린 대전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시골이 아닌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유성이라는 동네에 내려 무작정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했죠. 이동하다가 근처에 맘에 드는 곳이 나오면 내리려고 했어요. 버스를 내리고 근처에 시장이 있길래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한민시장이었는데 신기한 건 아파트 단지가 양옆으로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 많은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드라마에서 보던 떡볶이도 먹고 닭강정도 거기서 먹었죠. 대전에는 일본인이 드물었는지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서비스를 엄청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먹은 음식보다 서비스로 받은 음식이 많아요. 잘 먹는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죠. 그리고 거기 부모님과 같이 온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인기 스타였어요.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음료수를 주면서 먹으라고 줄 때는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착했지만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더 이상 배불러 먹지 못할 것 같은데도 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 갑자기 급하게 배에서 신호가 왔어요. 큰일이었죠. 지나오면서 공중 화장실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공중 화장실을 찾았죠. 근처 공중 화장실을 가려면 좀 걸어가야 된다고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다며 저를 무작정 카페에 끌고 가서 거기에 계시는 분께 말씀하시더니 화장실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급한 마음에 바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길 안내해 주신 분은 바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커피 한 잔이라도 시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국인은 참 신기해요.
도움을 주고 생색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제대로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렸는데 혹시나 이런 모습이 오해를 불러 일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봐 너무 죄송했죠. 신기하게 거기 카페 직원은 일본말을 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도 가끔이지만 놀러 갔었다고 말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닌지 물어봤어요. 뉴스에서도 양국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직원분은 한일 관계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건 역사적 관계와 갈등 그리고 정치 쪽인 게 크고 일본인이라고 해서 싫어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느덧 저녁이 되어 숙소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직원분은 자기가 예약해준다면서 가까운 모텔 있으니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숙박비는 계산을 해놨으니 모텔 카운터에서 이 종이를 보여주면 될 거라며 좋은 여행이 되라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으나 자신도 일본에 가서 누군가를 자기가 도와준 경험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한다며 한국에 놀러와서 작게나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대전을 지나 세종, 천안, 오산 세 곳을 여행했고 서울로 돌아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소심했던 성격은 점점 없어졌고 친구들과 점점 소통할 수 있었죠. 저에게 한국에 대한 여행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갔던 해외여행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함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처럼 오해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에 이 글을 쓰며 한국 여행을 여자 혼자 해도 안전하고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한국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친구랑 같이 함께 말이에요. 친구한테도 한국의 경험을 꼭 시켜주고 싶어 제가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말했죠. 멋진 한국인들을 곧 뵐 수 있겠네요.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웃나라의 관계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가까울수록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류는 더욱 많을 수밖에 없기에 보통 애증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 역시도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일본인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딱히 관심이 없죠. 하지만 호의를 받게 된다면 분명 인식은 조금씩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인 만큼 서로 화합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네요.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을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 불매운동도 많이 했잖아. 난 솔직히 한국보다 중국이 더 싫어. 일본에 오는 중국인들만 봐도 예의도 없고 소리만 꽥꽥 지르니까. 한국인의 칭찬글을 올리다니. 이건 일본인이 아냐 한국인이 쓴 거지. 지금 일본에서 한류 인기가 엄청나잖아. 거리 곳곳의 간판만 봐도 한글로 되어 있는 곳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지. 일본만큼 안전한 곳은 한국이긴 하지. 한국 여행할 때 위험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 한국이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 한국인들이 머리가 똑똑한가?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처음 여행 갈 때 혹시나 한국인들이 싫어할 거란 생각을 하곤 하지.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잘해주는 경우가 많아. 일본인들을 존경해서 잘해주는 거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한국 남자가 더 멋있어.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무엇보다 생김새가 깔끔해. 나도 친절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한국 남자친구를 사귄 적 있는데 확실히 일본 남자랑은 틀려 나에게 모든 걸 집중해주지. 한국의 친절함은 몸에 배어 있어. 한국으로 출장 가면 항상 잘해줘. 인종 국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